남편이 이미 낳아놓은 자식들을 막 정말 결혼도 시키고 맞아. 다 키워주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는 이제 늙고 병든 상태에서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잘하려면 이혼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 코너로 사소한데 너무 불편해, 너무 속상해, 그런데 누구한테 편하게 물어보지는 못하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요, 한승미 변호사고요. 저의 본업은 이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법무법인 승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원은요, 뭐 이름까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길 승, 원할 원,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의 영혼을 담은 이름이고요. 사실 뭐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랑 남편이랑 지금 이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 승미와 남편 이름 원재의 승원을 따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잘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이상한 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 많이 하고 또 기타 가사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하고 있어서 뭐 친권자 양육자 변경, 뭐 입양 사건, 뭐 성년 후견 사건, 그리고 뭐 상간자 위자료 사건, 이런 것들 두루두루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 코로나 이후로 가족들이 다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 분쟁이 약간 늘어난 체감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체감하죠. 우리 스스로도 체감하죠. 예. 출근해서 제일 좋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결혼도 중요한데 결혼의 실패, 이혼을 알아야 오히려 결혼 생활이 좀 현명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고, 이혼을 해볼수록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 중요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보셨으니까 많죠. 네,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은 이런 거거든요. 가족의 간병, 돌봄 문제,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그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병이 있으면 좀 오래 남아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긴 시간 맞아요.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배우자가 이렇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데도 이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혹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사실상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든데 하물며 배우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걸 부양하고 또 그 긴 시간 이분을 간병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딱히 법이 정한 유책 사유는 없는데 이혼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 중에는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된 이제 신혼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기도 어린 아기가 한 3살 정도 된 아기가 있었고, 남편도 대기업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계속 간병을 하다가 남편이 근데 차도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한 2, 3년 정도 하다가 이분이 지친 거예요. 네. 시부모하고도 감정의 골이 계속 파인 거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 오셨어요.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나 이혼할 수 있냐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인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픈 배우자면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오히려 반대로 생기기 때문에 이혼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힘든 건 너무 이해를 하는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은 당신은 이혼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울면서 가더라고요. 아기가. 근데 정말 현실이 그래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결혼 전에 뭐 원래 집안 내력에 유전병이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100% 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간이 뭐 좀 안 좋아서 간경화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결혼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혹시 되는? 그게 사실 결혼 전에 지병을 숨기는 게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병이냐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로 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고지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법률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법 816조 2호에 보면 혼인 당시에
혼인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악질 같은 걸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중대한 악질이 뭐냐 도대체 그 주상적인 단어의 중대한 본질이 악질 뭐냐 너무 무서워. 그래서 최근에 뭐 최근 몇 년 전 유명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전문직 여성이 전문직 남성이랑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중매로 결혼하면 이제 2세 낳고 싶잖아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불임센터 가보자 해서 불임센터를 갔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 무정자증이고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제서야 밝혀진 거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다. 너 중대한 악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성관계가 배우자랑 원활히 안 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악질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도 이 검사를 하기까지 자기가 몰랐었고 몰랐다. 자기의 정확한 질환을 몰랐지. 약간 뭐 사실은 뭐 발기가 좀 안 되고 그런 이상은 이상하다. 있었겠죠. 이상함은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정말 중대한 악질로 보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남편이 완전 정상 상태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혼인 취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었고 그 이제 예전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그냥 혼인 신고 안 하고 사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 남자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뭐 집을 나가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무튼 헤어졌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이 오기는 했는데 그냥 재혼하는 과정에서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서류 작업 같은 것도 안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배우자가 전화가 안 돼. 아니 내가 이 할아버지 같이 살긴 했어도 나 와이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라. 내 전화번호 좀 지워달라 막. 버리는 거지. 주민등록증 떼봐라. 나 가족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간병의 의무 같은 게 있는지. 근데 그분한테 사실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고 그 누가 봐도 사실 이게 뭔가 증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네네. 그분은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반대로 이제 사실 혼인데 치매 어르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미 낳아놓은 자식들을 막 정말 결혼도 시키고 맞아. 다 키워주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는 이제 늙고 병든 상태에서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상속받을 권리 같은 게 좀 있는지.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법률혼으로 엮이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상속이 안 되죠. 남편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다 법률상 자녀들한테만 상속이 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혼 억울하다. 배우자가 생전에 만약에 그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으면 네. 명확히는 이혼은 법률혼을 해소하는 거니까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 타이밍이 그 사실혼 해소를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상속도 못 받는 거야. 남편이 재산이 뭐 수십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가 논란이 많아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을 나 몰라라 했을 때 법이 보호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사실.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8, 90대 되신 여자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핫한 이 황혼이혼. 황혼이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 70살 넘었고 이 남편 50년간 밥 차려줬다. 그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혼자 살래.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근데 이제 지긋지긋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황혼이혼이고 이 할머니가 뭐 당연히 이제 70 됐으니까 힘든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혼은 성립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딱히 뭐 상대방이 외도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 하거나 네, 아니면 네. 최소한 평소에 뭔가 상당히 부당한 대우들을 하거나 네, 이런 네, 게 네. 없는 한은 쉽게 이혼이 되지는 않죠. 이 황혼이혼으로도 많이 상담들을 하시나요? 많이 오세요.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네. 상담 오시는 분들의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뭐 60, 70 정도도 엄청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느꼈는데 요즘은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 정도의 맞아요. 느낌으로 네, 오시고 네. 80세 이상도 많이 오세요. 이유가 뭔가요?
제일 흔한. 이제 본인이 아직 여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상 그렇구나. 맞죠. 평균 네네네. 수명이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남은 세월이라도 내가 여한 없이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구나. 근데 또 이런 제가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냥 조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단어가 잘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두 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황혼, 이혼은 법률적으로 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정말 이혼 도장을 찍고 가족 혼인 관계 증명서를 쪘을 때 이혼이라고 해서 두 분은 아예 법률적으로 상속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졸혼은 그 백일섭 씨가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그 이슈가 있는 단어이긴 네, 한데 법률적으로는 엮여 있고요. 사실상 부부가 합의하에 좀 떨어져서 지내고 사생활도 서로 터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서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두 분은 부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졸혼하고 나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만나는 건 또 부정행위네 아니네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유책 있어서 배우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남친 여친을 사귀고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게 맞고 졸혼만 가지고는 법률적인 뭔가 혼인관계 해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다. 그쵸? 재밌게 들었지? 결혼할 수 있겠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상속 유산 편에서 뵙겠습니다.